이거 진짜 초보적인 질문인데 참고로 그 변지민 씨는 한겨레 21에서 과학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과학을 안에서 하셔야겠네. 그 한겨레 21에 와갖고 지금 거의 탈핵 원전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는데 원래 관심이 많았습니까? 저는 네, 좀 관심이 있었던 게 사람들이 좀 탈핵을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원전이 위험하다라는 건 다 아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재생에너지 이건 너무 좀 허황된 얘기 아니냐, 이거 좀 가능성이 너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미워도 원자력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좀 대안이 있다, 이거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 네, 그렇습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4.5%에 이릅니다. 한국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발전량에서 한 4.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이걸 20%로 올린다는 계획이고, 독일은 같은 기간에 80%까지 늘리고, 중국도 86%까지 늘리고, 멕시코도 50%까지 늘린다고 하거든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제 51%에서 2050년에 100%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지금 거의 뭐 탈핵의 문제가 아니라 100% 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하겠다, 전기를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한참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죠. 시작하는 단계고 아직도 탈핵에 대한 두려움이 좀 크고.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겠냐, 너무 당연히. 전기요금이 오르죠. 오르는데 그 정도가 얼마냐가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감수할 만한 수준이냐, 이게 사실 정확한 포인트인데, 2030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재생에너지를 20%, 발전량 20%까지 올렸을 때 매달 이제 올라가는 전기요금이 얼마냐, 그 계산한 게 있거든요. 5,572원. 현재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이 한 5만 원대인 거를 감안을 했을 때 11.9%가 오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전기요금 단가가 올라도 실제 우리가 그 요금 고지서에 찍히는, 그리고 돈을 내는 거는 그대로일 수 있다.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거든요. 독일이 전기요금이 몇 배로 올랐다, 이런 이제 가짜 뉴스가 많이 돌고 있는데, 독일은 전기요금 단가가 올랐는데 실제 내는 비용은 그대로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물품들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서 전기를 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전기를 덜 쓰게끔 돈을 들여서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전기요금이 싸니까. 근데 전기요금이 비싸지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거 물건을, 전기를 좀 덜 쓰는 물건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높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인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미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뛰어들어서 이 분야에서 좀 세계적인 시장을 좀 먹어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를 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탈핵으로 전환을 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거든요.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을 멈춘다거나 추가적인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다거나 하면은 일자리 타격이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2015년 기준으로 35,330명이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정부에서 좀 개입을 해서 이분들을 뭐 다른 이제 일자리 교육을 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건 필요한데, 취업 유발 계수라고, 이게 여기다 돈을 투입을 했을 때 일자리가 얼마큼 생기냐, 이걸 계산을 해봤는데 원전보다 신재생에너지가 더 높았어요. 전문가들은 원전같이 이제 그런 자본 집약적, 그리고 대형, 그리고 이런 집중형보다도 신재생에너지처럼 분산형, 그리고 이제 노동 집약적, 이런 산업이 훨씬 일자리 많이 창출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건데,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랑 원전 해체 산업 관련해서 7만 7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계획도 발표했고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각 그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들어서는 농촌에 수익이 좀 돌아가게끔 구성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각 농촌 주민들이 직접 이 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그 발전소를 만들 때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끔 이제 정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히려 그걸 환영합니다. 좋아하고. 최근에 지어진 원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매년 한 개씩 이렇게 원전이 증가하는 속도라서 오히려 전기가 남아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원전 10기 분량이 증가할 거다라고 이제 계획을 잡아놓고 원전 10기를 실제로 늘리는 계획을 짜놨는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전기 소비가 늘어날 게 뭐가 있냐 이제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뭐 경제 성장을 계속 할 거고 우리가, 그리고 전기 소비는 그에 따라서 더 늘 거고, 그러니까 전기 효율을 높이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이제 계속 성장하던 그런 지난 한 40년간 이제 유지해왔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습관대로 그냥 이제 쭉 가는 계획을 짜놓은 거고, 근데 이제 또 한쪽에서는 에너지 소비도 좀 줄이고 효율 높이고 좀 이렇게 하자, 좀 전력량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하자라는 쪽으로 가는 거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단체들, 환경단체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탈핵을 하자, 지금 있는 원자로도 다 폐쇄시키자, 이렇게 좀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이유가 다시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20-30년 보고 한 게 맞긴 한데, 우리도 그건 아는데, 아니 그렇게 했다가 점진적으로 하다가 다시 정권 바뀌면 원래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런 공론화위원회를 꾸려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리고 이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결정을 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렇게 절차적으로 무겁게 진행을 해서 민주적으로 진행을 해서 결정을 해 놓으면 다음 정권에서 다시 이거를 뒤바꿀 때, 다시 원자력 하겠다라고 했을 때 되게 부담스러울 거라는 거죠.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이제 3달 기한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이번 주 주말에 그 합숙에 시민 배심원단이 2박 3일 합숙에 들어가서 어쨌든 이제 결정을 내릴 거고, 일단 마지막 설문조사가 진행이 돼서 그걸 가지고 10월 20일 날 정부가 최종 뭐 발표를 한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저는 이거 공론화 이번 보면서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양쪽이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물론 이제 싸우는 사람들이 힘들겠지만 그걸 구경하는 사람은 얼마나 재밌는지, 구경은 역시 싸움 구경이라고,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턱 까놓고 무대에 아예 올려놓고 이렇게 대판 싸움을 한번 벌여보면 이게 좀 사람들이 관심을 일단 가져야 이거에 대해서 좀 알잖아요. 왜 이제 시민, 전문가가 아닌 시민이 많이 이제 참여해서 결정하게 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 시민들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시민들이 딱 공부한 그 수준만큼만 지식이 있는 상태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전문가들은 너무 많이 알거든요. 너무 많이 알면 또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법이니까. 10월 20일 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건설 재개 쪽으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제 느낌은. 이 통보를 만들고 지금 건설 재개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기존 고정관념을 쉽게 바꾸기 어려울 것 같아서 설문조사 뚜껑을 까봐야 알 것 같아요. 변 펠레가 되기를. 네.